2025년 12월 이란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흔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이죠, 한 나라가 어떻게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는지 그 격동의 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딱 한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수백 후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테헤란의 한 목격자가 남긴 말인데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우리 한번 이 비극적인 결말에서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2,000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단 48시간 만에, 그러니까 정부가 인터넷을 싹 다 끊어버려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바로 그 이틀 동안 희생된 시위대의 추정 숫자입니다. 정말 완전한 암흑 속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폭력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분노, 이 끔찍한 폭력,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을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엔 정말 혹독했던 경제 위기와 만나게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2025년 말이 되면 이란의 평범한 가정은 아마 장 보러 가는 게 공포였을 거예요. 왜냐? 전체 물가는 40% 넘게 뛰었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식료품 가격은 무려 72%가 폭등했거든요. 이건 뭐 그냥 물가가 비싸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통화가치 붕괴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미국 1달러를 바꾸려면 150만 리알이 필요했더니 상상이 가시나요? 이러니까 상인들은 아침에 물건을 팔아도 오후가 되면 그 돈으로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그냥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요. 그리고 평생 꼬박꼬박 모은 돈, 그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미 수년 동안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 정부의 무능력한 경제 운영,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갈등 같은 불안한 주변 상황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어떻게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인 봉기로 번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확산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세요. 12월 28일에 테헤란 상인들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단 이틀 만에 대학생들한테 옮겨붙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까지 가세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1월 8일 해외에 있던 망명 황태자가 들고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게 그야말로 도화선이 돼서 이란 전역을 불태우는 거대한 봉기로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바자리의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주역,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권을 만든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건 그냥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죠. 단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시대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순간, 바로 이 테헤란의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남자처럼요, 진압하러 쏟아져 들어오는 보안군 오토바이들 앞에 그냥 맨몸으로 떡 버티고 앉아있는 이 모습, 이 사진 한 장이 이번 봉기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아주 강렬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리에 울려 퍼진 구호들에 보면요, 이 시위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 드러나요. 처음엔 먹고 살기 힘들다 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구호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샤 만세라든지 팔라비가 돌아올 거다 같은 구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바꿔주세요 하는 개혁 요구가 아니죠. 아예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옛날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말 노골적인 체제 전복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특히 이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는요, 정말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한 대학교 학생들이 낸 성명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범죄적인 체제는 47년 동안이나 우리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다. 느껴지시나요? 이 친구들한테 개혁 같은 단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변화, 판을 뒤엎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시위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정권은 결국 철권, 즉 무자비한 폭력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탄압은요,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끔찍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자, 1단계. 일단 최루탄 쏘고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 겁을 주죠. 근데 이게 안 먹히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자신들이 저지른 이 모든 끔찍한 짓을 세상이 모르게 하려고 아예 나라 전체에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정권은요, 희생자들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안군 총에 맞아서 숨진 시위자를 두고 폭도들한테 살해당한 우리 민병대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죠. 가족과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다 정권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폭로했습니다. 탄압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해졌습니다. 병원에 쳐들어가서 치료받고 있는 부상자들을 체포해가고 억지로 찍게 한 가짜 자백 영상을 TV에 버젓이 내보내고요. 심지어는 외국 용병들을 데려와서 시위 진압에 투입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위성 인터넷 신호까지 방해했어요. 이건 뭐 그냥 국가가 자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위,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시위들과는 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게 된 걸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시위가 바로 2022년의 히잡 시위였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명확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표입니다. 2022년에는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면서 사회 개혁을 원했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면서 아예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훨씬 더 넓어졌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란 저역의 작은 마을까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10만 6천 명.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최소한의 체포자 숫자입니다. 정권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란 내부에서 타오른 이 불길은 당연히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주요 국제 항공사들은 이란행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고 미국, 영국, 유럽연합 같은 서방 세계 지도자들은 일제히 이란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또 한 번의 시위? 아니면 체제를 뿌리째 뒤흔는 봉기? 어쩌면 혁명의 시작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건 단순한 시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망명했던 황태자는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는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이 상황,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47년간 이어져온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말해주겠죠.